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약과 교수 노명우입니다.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기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왜 이상적인 기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됐을까요? 옆에서 돈키호테에게 그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는 어느 날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멋진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 책을 읽고 돈키호테는 나도 그와 같은 이상적이고 멋진 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은 본래 돈키호테의 욕망이라기보다 책을 통해 돈키호테의 욕망을 자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담 보바리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파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보바리 부인이 왜 파리에 가고 싶었을까요? 보바리 부인은 파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파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각종 잡지를 섭렵했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최신 유행을 잡지를 통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파리를 향한 보바리 부인의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사례와 보바리 부인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겐 각자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라는 점입니다. 돈키호테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상적인 기사가 되겠다는 욕망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바리 부인이 파리의 최신 유행에 관한 잡지를 읽지 않았다면 파리에 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프랑스 작가 스탕달은 허영심 그리고 증오심을 현대인을 관통하는 공통된 감정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시나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에 듭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과 저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세상 소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듣게 됩니다. 전 어떤 날 매우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해외여행을 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저만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사고 싶은 물건의 리스트 있으실 겁니다. 그 리스트에 적혀 있는 물건만 내가 사게 되면 나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물건을 내 손에 쥐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은 경험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는 행복해지기는커녕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허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나의 욕망은 혹시 허영심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허영심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내가 갖고 싶어서 그 물건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허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이 자동차를 바꿨다고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도 자동차가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자동차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는 저의 욕망이 사실은 저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허영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허영심에 강하고 허영심이 약한 것은 개인의 인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과 나의 사회적 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SNS를 통해 재벌 총수가 자동차를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자동차를 바꿨다는 사실이 저에게 허영심을 자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재벌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하지만 난 재벌이 아니니까 쉽게 정리해버리죠. 재벌과 저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 즉 저와 사회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좋은 집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어느새 저에게도 허영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심이 생겼는데 허영심을 채울 수 없게 되면 우리에겐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막연한 세상에 대한 증오, 막연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이 생깁니다. 스탕달이 왜 시기와 질투, 허영심, 그리고 증오가 현대적인 감정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허영심에 사로잡힌 채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돈키호테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돈키호테는 삶을 마감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후회를 하지요. 허영심이라고 하는 욕망의 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나의 욕망이라고 하면 그 욕망은 유지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면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 우리는 그 순간 허영심에서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는 깨어나는 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